플러드 펌프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펌프는 어떤 이 변위, 그러니까 회전을 하면서 어떤 변위를 일으켜서 그 혈액을 이동시키는 그런 펌프입니다. 크게 이제 롤러 펌프를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펌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롤러 펌프도 이 오클루시브, 그러니까 어떤 간극의 조절을 필요로 하는 롤러 펌프가 있고, 같은 롤러 펌프이지만 이제 이 오클루시브가 필요 없는 넌 오클루시브 상태에서 그 회전에 의해서 그 어떤 변이차에 의해서 이 혈액이나 뭐 어떤 액체를 이동시킬 수 있는 이런 펌프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타리 펌프라고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어떤 그 내부 어떤 그 이런 하우징 이런 데서 이 회전에 의해서 그 혈액을 이제 이동시키는 방법인데, 이 어떤 변이에 의한 회전과 이거는 그냥 그 자체 어떤 그 축에 의해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축을 기준으로. 이제 엑시알 펌프, 이제 뭐 다이아고널 펌프, 이 센트리퓨갈 펌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거는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펌프는 이제 롤러 펌프 오클루시브를 하는 것과 이 non 오클루시브를 하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오클루시브를 하지 않는 거는 이제 큰 어떤 문제가 없겠지만, 이 오클루시브는 이 어떤 레이스웨이에서 그 이제 어떤 튜빙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이 튜빙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간극 조절을 해야 됩니다. 이 월과 이 튜빙과 그 롤러에 의해서 어떤 간극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너무 세게 된다 그러면 그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안 된다고, 또 많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또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정확한 그 롤러의 간극을 조절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 어떤 그 롤러의 이 오클루전에 관련된 이런 변수가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펌프는 뭐 역사는 뭐 이렇고, 반대로 두 개의 롤러가 이제 튜빙을 눌러서 이제 혈액을 이제 밀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작업 공간, 이걸 뭐 여기 튜빙 감기는 부분을 이 레이스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공간 내에서의 이제 일정한 용량 변화에 의한 이제 혈액의 이동, 에너지의 이동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은 그 이제 로우 볼륨 플로우, 그러니까 낮은 볼륨의 플로우를 그 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제 하이 프레셔에 이제 적합을 하게 됩니다. 높은 프레셔를 이제 적용하는데 적합하게 되고, 이게 오클루시브,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간극 조절을 필요로 하는 그런 수술에서 이제 특히 이제 소아 수술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소아의 특징과 어른의 특징은 뭐 비교하자면 뭐 많은데, 이 소아는 특히 이제 낮은 플로우를 많이 그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센트리퓨갈과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센트리퓨갈은 미니멈 볼륨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뭐 500cc 분당, 500ml 이상 분당, 이 정도 이하는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한 이 RPM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에올타에 캐뉼레이션이 되면 이 에올타에서 이 심장 LV에서 발생되는 이 에올타 프레셔를 이 라인에 캐뉼레이션이 되어 있는데, 이걸 견뎌내야 되는 어느 정도의 그 RPM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로우 자체를 뭐 0부터 뭐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소아는 이 RPM 자체를 뭐 1부터 0부터 1 뭐 이렇게 식으로 아주 낮은 RPM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낮은 플로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소아 수술에서 거의 대부분 롤러보다는 소아에서는 이제 센트리퓨거보다는 이제 이런 롤러 펌프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고, 이제 플로우는 이제 펌프에 대해 감긴 이제 튜빙의 직경과 이 레이스웨이가 얼만큼의 사이즈가 되느냐, 이 튜빙의 직경이 많이 감기거나 뭐 튜브 사이즈가 어떠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롤러의 RPM 회전수가 얼마냐, 그 다음에 롤러와 접촉하는 튜빙의 길이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수에 의해서 이런 변수들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롤러 펌프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플로우, 결국 이제 카디악 아웃풋이 이제 결정이 될 텐데,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그 하우징이라고 하는 레이스웨이 이제 여기 튜빙이 여기 이제 감기로 이렇게 감기게 되는데 롤러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양쪽에 두 개가 달려 있고 그래서 그 이게 회전에 의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회전에 의해서 이 플로우를 밀어내게 됩니다. 근데 이쪽은 네가티브 프레셔가 되고 이쪽은 이제 포지티브 프레셔가 되는 겁니다.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롤러 펌프의 경우에는 이제 비교적 간단한 작동 및 이제 빠른 셋업이 가능합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머전시 상황에서 이 센트리퓨갈과 뭐 롤러 펌프를 비교를 했을 때 롤러 펌프가 훨씬 빠릅니다. 이 속도 설치하는 게. 그래서 이제 어떤 이머전시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도 센트리퓨갈보다는 롤러 펌프를 우선 적용을 해서 빨리 이제 체외 순환을 시작하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왜냐하면 훨씬 이게 뭐 설치가 간단합니다. 이거 롤러 그 레이스 웨이에다가 라인을 넣고 이제 뭐 오클루전 시작해서 바로 돌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센트리퓨갈은 또 보시면 센트리퓨갈 이렇게 나와서 또 센트리퓨갈 연결해야 되고 또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 이런 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머지 상황에서는 또 이렇게 보통 시작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가격이 이제 저렴합니다. 센트리퓨갈 펌프에서 가격이 저렴하고 그다음에 이 형성되는 저항과 이 정수압의 비교적 이제 독립적. 이 독립적이라는 말은 말씀드렸지만 그 프레셔와 그 후방에 이제 그 이렇게 이 프레셔가 나가는 이 후방 이제 앱트로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형성되는 압력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계속 회전을 합니다. 플로우를 밀어냅니다. 그래서 어디가 이게 또 장점이자 단점인데 어디 부분이 잘못하면 터질 수도 있고 결국엔 또 그 심장 혈관 쪽에 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좀 그런 큰 또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지티브 프레셔와 이제 네가티브 프레셔를 이제 동시에 또 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점이라는 건 압력에 의한 이제 혈액 손상이죠. 이렇게 튜브에 들어가 있는 이 혈액을 이 롤러가 밀어서 이 혈액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눌리는 부분은 혈액 손상이 발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이 오클루전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면 또 이게 또 혈액 손상에 또 촉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튜빙 이 실리콘 부분 이 레이스웨이에 감겨져 있는 이 튜브가 뭐 실리콘도 있고 뭐 PVC 뭐 실리콘과 PVC 두 종류인데 이 부분이 눌려서 이제 그 어떤 분쇄 이제 스팔레이션이라고 하는 분쇄 어떤 조각질이 떨어져 나와서 이 마이크로 엠블라이를 이제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생깁니다. 그다음에 만약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 이제 오클론 조절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어떤 이 헤몰라이시스와 이제 백혈구 혈소판의 이제 활성화를 가속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좀 단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뭐 롤러 펌프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센트리퓨갈 펌프를 훨씬 더 많은 센터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다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롤러 펌프만 사용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롤러 펌프의 특징도 알고 센트리퓨갈 펌프의 특징도 알아서 두 개 다 사용을 할 줄 알아야지 뭐 나는 뭐 센트리퓨갈만 쓴다 뭐 롤러만 쓴다 이거는 그렇게 그 올바른 그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펌프 중에서 그 롤러 펌프에서 이제 오클루시브를 하지 않는 이렇게 어떤 센트리퓨가가 가장 좀 흡사한 이런 그 펌프가 있는데 이런 펌프는 일단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이 펌프를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본 적이 없는데 혹시 뭐 어디서 들여서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에서 이제 CPV 과정에서 이제 최초로 도입이 됐고 이게 원리는 이제 센트리퓨갈 펌프와 이제 롤러 펌프의 장점을 이제 그 두 개를 이제 믹싱한 그런 이제 이 페리스타틱 펌프, 연동 펌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페리스탈틱 이제 펌프라고 연동 펌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오클루시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오클루시브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플로우를 형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펌프 중에 이 오클루시브 펌프는 이 롤러에 의해서 어떤 이 월과 이 롤러와 그 다음에 튜빙 사이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사이의 간극을 조절을 해서 이 플로우를 형성을 하기 때문에 이 non-occlusive 방식은 이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플로우를
측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플로우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센트리퓨가 같이 이제 플로우 메탈을 이 안에 이제 설치가 되게 되는데, 이 플로우 메탈을 함께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센트리퓨갈과 이제 비슷한 방식입니다. 뒤에서 센트리퓨갈을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롤러를 이제 로터 위에 설치해서 이제 챔버의 인렛이 이제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압력으로 혈액을 공급받을 때, 이 혈액은 아울렛을 향해서 움직이는 원리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여기와 여기가 그러니까 리저버 볼륨이 여기까지 있다. 그러면 이 레벨보다 이 레벨이 훨씬 높기 때문에 레벨 차가 나죠. 그러면 이게 이제 압력 자체가 얘가 높기 때문에 이제 이 플로우가 흘러가는 형식이 이동을 하는 형식이고, 만약에 이 레벨이 이제 여기까지 내려왔다, 여기다 낮죠. 그럼 이게 이제 이때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이제 뭐 레벨 센서 역할을 또 하게 되는데,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다 레벨이 지금 낮기 때문에 이제 작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높을 때는, 이 혈액의 레벨이 높을 때는 이동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안전성도 같이 이제 되어 있는 이제 넌 오클루시브 타입 방식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레벨 자체가 이 높은 이 위치보다는 높게 위치해 있으면 이제 작동을 하게 되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위치랑 레벨이 지금 좀 낮죠. 얘가 이 비너스 리저버의 레벨에 따라서 이 플로우가 작동을 하고 안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어떤 압력차가 형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압력차에 의해서 어떤 높이차, 그러니까 어떤 그 그라디언트에 의해서 이 아울렛을 향해서 이제 움직이는 원리로 이런 그 펌프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레벨 센서가 없더라도 이 레벨이 낮아지면 이 펌프가 자동적으로 그 플로우를 형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안전 장치들이 이제 돼 있습니다. 이게 챔버는 이제 인렛에 이 포지티브, 이제 이게 인렛인데, 이게 인렛이고, 이게 아울렛으로 이렇게 돼서 이제 힛 익체인저로 혈액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요 인렛에 이 포지티브 정수압이 있을 때만 채워집니다. 근데 여기 그러니까 레벨이 있어야 되는, 얘보다는 이제 높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레벨이. 정수압이 있을 때만 이제 그 플로우가 이동을 하게 되고, 이 센트리퓨갈 펌프와 이제 롤러 펌프와는 달리 이제 음압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장점이 있고, 음압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어떤 뭐 음압에 의해서 형성되는 뭐 여러 가지 그 또 부작용이 있죠. 과도한 음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또 혈액이라던가 이 혈액을 보호할 수 있는 체외순환 과정에서 혈액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레벨이 높을 때는 이제 혈액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레벨이 낮을 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음압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음압에 의해서 그 채터링 이펙트라는 이제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랑 좀 비슷한 또 얘기가 이제 캐비테이션, 이 공동화 현상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음압이 일시적으로 갑자기 많이 걸려서 생기는 어떤 이렇게 탁탁 튀는 현상, 에크모 할 때 좀 주로 많이 볼 수 있는데, 에크모의 이제 비너스 라인에서 이 비너스 이제 드레인 되는 라인에서 계속 이제 라인이 탁탁 튀는 현상을 좀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음압 이쪽 센트리퓨갈은 이렇게 해서 이제 비너스 이게 드레인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RA에 보통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 RA에 이 혈액이 충분히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센트리퓨갈은 계속해서 회전에 의해서 이쪽에 음압을 형성을 시키게 되고, 이 캐놀라의 전단에 의해서 이제 뭐 조직이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이런 그런 단계에서 계속 채터링 탁탁 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채터링 이펙트가 발생을 한다, 라인이 탁탁 튀는 현상이 있다. 비너스 라인도 마찬가지고, 그 심장 수술할 때만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이제 RA의 캐놀라의 포지션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 RA의 그 공간에 혈액 자체가 없어서 그 계속 조직이, 이제 혈액이 없으면 이렇게 그 RA 공간이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러면 캐놀라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 조직이 떨어졌다 붙었다 하기 때문에
이 채터링 현상이 물론 이 채터링이 발생을 해서 이제 공기 형성이 되는 거는 뭐 당연한 거지만 또 문제가 이 아래 이 조직을 또 손상을 시킵니다. 이게 떨어졌다 붙었다 하면서 뭐 인티마를 손상을 시킨다던가 뭐 여러 가지 조직을 또 손상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게 오래 장기간 지속이 될수록 그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항상 좀 유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음압이 발생하지 결국에 다 그런 것들은 다 음압에 의해서 발생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음압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압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로버블, 그 채터링, 그 공동화 현상, 캐비테이션에 의해서 이 마이크로버블이 이제 발생을 해서 이제 회로에 유입이 될 수가 있고, 이 호중구와 이제 혈소판 활성화가 이제 없기 때문에 이제 활성화가 적겠죠.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생기게 되면 이 호중구라던가 백혈구의 이제 호중구라던가 혈소판이 활성화가 더 심해지는 그런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펌프는 그런 거에 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혈액 손상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비너스 라인에서 형성되는 이 채터링 이펙트는 그 좀 이제 항상 좀 지양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발생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럼 이 채터링 이펙트와 또 반대되는 개념이 좀 이제 회로에서 있을 텐데, 이제 포지티브 프레셔가 너무 과도하게 걸리는, 이럴 때는 또 이제 jet플로우라는 현상이 또 그 형성이 됩니다. jet플로우는 뭐냐면, 이 캐놀라의 어떤 그 프레셔 로스가 너무 높은 캐놀라를 사용했을 때, 여기서 만약에 뭐 100이 들어간다. 100이라는 플로우가 들어갔을 때 여기서 20밖에 안 나온다. 예를 들면. 그럼 80이 어디로 사라진 건데, 이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80은 어떻게든 이거는 또 발현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뭐로 발현되냐면, 결국에는 이제 이 벨로시티라고 그러는데, 속도. 이 앞에서 이제 속도가 너무 빨라지는 겁니다. 이게 젯 플로우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이 젯 플로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캐놀라라는 건 어떤 허공에다 대고 쏘진 않죠. 이게 여기에 뭐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있을 거죠. 근데 혈관이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있는 게 아니고 혈관이 이렇게 뭐 어떻게 톨투스가 돼 있고 그러면 이런 벽에다 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혈액이 나오면서 모두가 다 손상이 되는 겁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이 혈관 벽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그 혈액이 손상이 되게 되고 또 이제 문제는 또 혈액까지 혈관까지 손상을 입히는 이런 좀 악순환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터링 이펙트 음압과 그 양압이 너무 과도하게 걸리는 이런 젯플로우들은 이제 그 항상 이거 발생을 하지 않도록 이게 그 펌프도 마찬가지고 에크모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런 음압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혈액 적합성에 좋을 것이고 이게 뭐 MC3 펌프라는 또한 있습니다. 뭐 그림을 제가 여기 준비를 못했는데 나중에 한번 그 MC3 펌프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및 유럽에서는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국내에는 이제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제가 본 적이 없는데 뭐 있으면은 뭐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저런 펌프 다 들어와서 한 번씩 써보는 것도 뭐 이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로타리 펌프에 대해서 또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